네, 시장을 짓누르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인데 다시 또 그 협상을 재개한다는 뉴스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살짝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뭐 데드라인을 6월 1일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번 주 저희는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되고 어떤 이벤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시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이벤트들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롬 파월 의장도 뭐 금리 인상 안 할 것처럼 잠깐 얘기하기도 했고, 네. 뭐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뭐 급하게 미국으로 약간 돌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뭐 몇 가지 뭘 볼까요? 저희 먼저. 예.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미국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평소 대비는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네. 뭐 좀 잠잠한 편이었고 이렇게 금요일 하루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주간으로 상승세는 이어갔고요. 세 가지 재료가 겹쳤죠. 지난 금요일 날 우선 요거 보면은 연준에 이 토마스 라우바흐 뭐 컨퍼런스라 해서 네네. 이분이 보니까 저기 연준에서 통화정책국장을 했더라고요. 통화정책국장인데 65년생이 2020년 9월에 타계를 했으니까 아까운 나이에 뭐 그거 했습니다. 딱 보면은 전형적인 어떤 학자 분위기가 나죠. 그런 분인데 여기 이제 토마스 라우바흐 리서치 컨퍼런스라 해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이제 현재 이 후임인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국장이 사회를 보고 제롬 파월 그리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대담하는 경우 그거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시장으로서는 듣고 싶었던 얘기죠. 그렇죠. 듣고 싶었던 얘기고 또 이만큼 멀리 왔다라고 또 파월 의장이 또 인정을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하고 전망치 변화를 살펴볼 여유가 생겼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동영상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요. 이날 파월 의장 거의 이 손에 들고 있는 A4 용지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딴소리 안 하려고 마음 먹고 온 거죠. 딱 준비된 원고대로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말하다가 실수를 갖다 최대한 뭐 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뭐 저같이 개인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온 거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네. 적어준 대로만 읽어라.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파월 의장 단어 쓰는 거 하나마저도 해석을 네, 여기저기 시장이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하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이렇게 앞부분에서 훨씬 도비셨다면 비둘기 파지겠다면 뒷부분에서 가서는 또 약간 매파적인 경향됐지만 전반적인 톤은 시장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알아두시죠. 그냥 요즘 연준 관계자들의 표현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이라고 하는 포즈라는 단어 대신에 요즘은 또 스킵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한번 건너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직 포즈는 아니다. 약간 예, 한번 뭐 6월 달에는 한번 건너뛰면서 어떻게 돼가나 한번 보자 하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시장의 호재라면 호재였는데 옐런 장관이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얘기죠. 로이터 같은 경우에 6월 1일이 여전히 하드 데드라인이다. 조정 불가능한 데드라인이다. 이런 얘기고 얼리 준 해서 6월 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6월 15일까지도 버틸 수 있겠느냐?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뭐 자꾸 이 재앙적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고 여기다가 비슷한 시간에 나왔던 뉴스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바이든 대통령 여기 뭐 요즘 존재감 없지만 그래도 또 뭐 항상 또 다음 대선 얘기하면은 또 이름은 오르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여기가 이제 케빈 메카시 지금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하원에서 다수당인데 여기는 척슈 뭐 상원 원내대표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호랑이 굴에 혼자 앉아 있는 셈인데 여기는 미치 맥코넬이니까 공화당의 상원 리더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진통 겪는 부채 한도 협상인지 진통 겪는 척하는 뭐 척하는으로 다 시장은 이해하고 있죠. 결국에 높일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채 한도는 올려주고 바이든 정부의 내년 예산에서 전혀 삭감을 못한 채 부채 한도를 올려주면 케빈 메카시는 거의 진짜
공화당 내의 그 강경파 진영으로부터 문매를 맞을 겁니다. 당신이 얻어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만약에 또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를 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예산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개 뺀다 하면은 또 민주당 내에서 또 강력한 또 강경파들이 또 굉장히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뭐 공화당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미국은 지금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지금 내년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다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고 거의 유세를 다니다시피 하고 있고 뭐 CNN에까지 출연하면서 그야말로 활발한 그걸 하고 있고 반면에 주류 언론들이나 공화당 일각에서는 또 드산티스 여기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를 갖다 띄우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거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이제 되긴 되겠다 하는 것인데 아마 굉장히 밀당을 해서 뭐 6월 말까지 5월 말 6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 얘기가 오거니 가거니 하겠는데 어쨌거나 미국 증시는 이런 상황으로 보실 수 있죠. 연중 고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여전히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들이 아직도 부딪히고 있고 서로의 비율을 꺾지 않는 것은 요 파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 파동에 대한 해석이 네. 이걸로 시장의 조정은 충분히 끝났고 연준의 긴축이나 뭐 이런 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조정은 이걸로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는 갈 길은 이렇게밖에 해서 여전한 추세적인 우상향 궤적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고 네. 약세론자들은 이걸 갖다가 A파, B파, C파가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잘 가면 4,3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4,300에 앞서서 4,200좀 오니까 차익 실현은 생겼지만 기술적으로 4,300까지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 번 더 남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어떤 뷰의 충돌은 아직도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도 좀 봐주시죠. 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2,559 거의 2,563까지 또 올라와 예.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죠? 한동안 2차 전지 가진 자와 2차 전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네. 나누어졌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못한 자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매기가 여지간한 전체적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흐름은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매수를 주도하면서 이렇게 모든 업종으로 좀 이렇게 질적으로는 좀 편안한 상승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쪽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거죠. 요 계속해서 이제 지금 들어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이 61선에 주목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 61선의 힘은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힘을 갖다가 공급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관건은 이겁니다. 작년 6월 10일, 6월 13일 발생했던 이 갭을 이번에 채우나 마나 했는데 채웠다고도 볼 수 있고 아직 못 채웠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 2,585, 87 어라운드 여기를 해서 결국 2,600이란데 여기서 이중천정으로 막히지 않고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이런 거에 막히지 않고 이 정배열로 돌아선 시장을 갖다가 기여해서 2,600까지 끌어올린다면은 네. 이래저래 한번 조금 더 강한. 장을 한번 기대해 네. 볼 수 있고 기술적 보조 지표가 이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져 보인다는 것 외에는 뭐 MACD나 RSI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기술적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여기서 딱히 뭐 바로 여기서 무슨 숏을 친다거나 네. 빠져나올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조금은 61선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5일선, 21선, 61선이 지금 수렴한 가운데에 네. 여기서는 조금은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우리 장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